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세요. 냔린 씨. 냔린 씨 아닌데. 원래 이름 뭐였죠? 네, 부산대학교 냔린 씨. 어? 린 씨였구나. 네네네, 반갑습니다. 린 씨가 왔구나. 네. 산드말리 씨하고 아야카 씨, 시로즈백 씨. 나오셨네요. 원래 왼분이 더 오셔야 되는데. 아, 아,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가 오늘이 읽기를 할 차례입니다. 읽기 첫 번째 시간이니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읽기 11번, 12번을 보면 내용과 같은 것 찾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32번, 34번도 마찬가지예요. 내용과 같은 것 찾기. 요거는 좀 쉽죠? 좀 쉽고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difficult, hard라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인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요게 중요해요. 작년에 이어서라는 것은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이어서 서가 생략된 거죠.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다. 이런 의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면 빨리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분명히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이따가 얘기할게요. 10월 한 달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운영한다. 오퍼레이트. 이런 거죠. 그다음에 평일에는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해 고쳐주고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데 방문해서 고쳐주고 보통 이 아어서 있잖아요. 아어서. 이 이유를 나타낼 때도 있고 연결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얘기할 때 서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평일에는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고쳐주고, 주말에는 인주공원에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수리기사가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고,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싸게, 저렴하게, 싼 가격으로 바꿔준다. 이 시라는 게 시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주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주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 생활을 위해 이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밝혔다, 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1년 내내라는 게 뭐냐면 계속이라는 거예요. all the time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그러면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짧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3일 내내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라고 계속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10월 한 달간 한 달 동안이라는 뜻이죠. 한 달 동안. 그래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여기 나왔죠? 여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도 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는 인주공원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주말에는 인주공원에서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공한다. 서비스한다. 맞고요. 이 수리센터에서는 잠깐만 색깔 이걸로 해야지. 무료로 고쳐줍니다. 그런데 부품 교체예요. 부품 교체. 부품 교체는
무료가 아니야. 저렴한 가격, 싼 가격으로 바꿔준다. 라고 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아어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어서는 좀 특별하니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아어서. 너무 쉬운 문법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서 고파서 밥을 먹어요. 이거 뭐야? 너무 쉬운데. 너무 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why 그죠?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왜 밥을 먹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요. 근데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사요. 책을 사요. 이건 뭐야? 왜 책을 사요? 서점에 가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서점에 가다 and 책을 사요. 이거는 뭐야? because죠. because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and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전혀 다른 뜻이다. 1번, 2번 전혀 다른 뜻이다. 이유와 그다음에 연결이 있다는 거죠. 연결. 관련이 있는 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어 문장에서는 특히 토픽 문제에서는 서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 밥을 먹어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서점에 가 책을 사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라. 그래서 어만 있을 때 한번 서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서 익숙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김민수 씨의 사연이라고 했는데, 이 사연은 스토리예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 이야기,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뭐, 에피소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잔잔한, 조용한, 잔잔한, 이거 소프트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김 씨는 피자를 배달하러 가다가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폴추너틀리 그죠? 다행이다. 왜요? 사람이 안 다쳤어요. 사람이 다치는 피해는 없었지만 피자가 망가져서 이거 뭐야? 스포일 이렇게 된 거야. 피자가 원래 이렇게 예뻐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망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망가지다. 뭔지 알겠죠? 피자가 망가져서 배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져와야 되죠? 요거를 새로 만들어야 되죠. 뉴. 새로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늦어지잖아. 늦어지다. 그래서 배달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김 씨가 고객에게 연락하자. 고객은, 그래서 딱 이제 끊어야지. 고객은 천천히 오셔도 돼요. 몸은 괜찮나요? 라며 따뜻한 말부터 전했다고 한다. 이 고객, 이 손님 참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고객이 따뜻했다.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다.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주문한 피자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오시는 거죠. 아니죠. 자, 그다음에 사고가 생겨서 배달 중이던 피자가 망가졌다. 요거 맞잖아. 어디였어요? 피자가 망가졌다. 사고를 당했다. 피자가 망가졌다. 맞네요. 그다음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졌어.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김 씨가 다쳤다? 아니요. 다행히 사람이 다치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죠. 김 씨는 피자를 시킨 고객에게 연락하다가 사고가 났다. 요거요. 연락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사고가 나서 고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죠. 어? 자, 그림책 작가 이수지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안데르센상을 받았어요. 안데르센상. 안데르센 동화 아시죠? 그런데 노벨상은 뭡니까?
이 안드레센 상에, 안드레센, 예, 예, 예. 안드레센 상. 요건데, 이 안드레센 상의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닉네임. 이게 뭐냐면, 대단한 상이다. 그래서 어린이 책의, 그러니까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요게. 요게 닉네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 책 노벨상이라는 안데르센 상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주목받고 있다. 관심을 끌고 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이 상은 1956년에 만들어진 상으로 작가가 발표하는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그러니까 이 작가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학상이죠. 문학, 리터러처. 문학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작품에게 주는 상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작가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작품에게 주는 상이면 이 작품만 평가합니다. 그죠?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사람에게 주면 이 작가는 여러 가지 작품을 썼죠. 그죠? 이 작품을 모두 평가하는 거죠. 요게 1번, 2번 그러면 2번이란 거예요. 자, 작가가 발표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검토하는 거죠. 이 작가는 어린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를 그림으로 잘 표현해낸다는 평을 받았다.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작가가 받은 상은 작년에 만들어졌다. 아니죠. 작년이 아니라 1956년입니다. 만약에 지금 1957년이면 작년인데 그렇지 않죠. 이 작가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이상을 받았다. 색깔 달리합시다. 한국인 중 처음으로 이상을 받았다. 한국인 최초로 받았다. 맞네요. 맞아요. 자, 그다음. 이 작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아니죠. 어린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완전 다 틀렸죠. 자신이가 아니고요.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 중, 여기 자신의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심사가 한다? 아니죠.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요거는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사. 뉴스 기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뉴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기사라는 말을 잠깐 보고 갑시다. 기사. 여러분들은 기사하면 뭐가 생각나요? 세 개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잠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뭐 아니면 구글링을 좀 해보세요. 기사, 드라이버예요.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이런 것들이죠. 택시 기사. 예. 두 번째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아티클. 이거 뭐야? 신문 기사, 잡지 기사가 있습니다. 잡지. 매거진 아티클, 뉴스페이퍼 아티클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뭐 유럽의 중세 유럽의 기사. 그다음에 일본의 기사. 그러면 사무라이가 있죠. 일본어로 사무라이 맞나? 아야카시 사무라이 맞아요. 사무라이. 일본. 제페니즈 사무라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 유럽 중세 기사.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신문기사, 잡지기사. 자, 이 신문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이요. 17일 오전 6시 22분 인주시에서 규모가 뭐냐면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즈. 자, 크기 3.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은, 이 지진이 뭐예요? 얼스케이크. 얼스케이크. 이날 지진은 올해 인주시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사이즈다. 그죠? 119 상황실에는 지진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입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로 규모 2.0 정도의 지진이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려운 건 없어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진은 늦은 밤에 일어났다. 오전 6시 22분에 일어났습니다. 아니죠. 이른 아침에 일어났죠. 아, 이 늦은 밤? 늦은 밤. 낮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아침. 그다음에 여기 반대는 이른 아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시민들이 지진을 느껴 상황실에 신고를 했다. 그죠? 시민들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했으니까 접수를 했겠죠.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합니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접수. 맞고요.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잠깐만, 색깔이 이걸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 아니죠. 입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죠? 이번 주에는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언제요? 이번 주 안에. 내로 안에. 그래서 더 이상 지진이 안 일어난다? 아니죠. 몇 번 더 일어날 겁니다. 여진이라고 하죠.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몇 번 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을 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좋습니다. 자, 지난 24일 제7회 소비자 선정. 이 선정이라는 말을 좀 보고 갑시다. 선택한다. 결정한다. 요거를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알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뭐를? 최고의 브랜드. 가장 좋은 브랜드를. 상표죠. 회사. 대상. 시상식이 인주신문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상은 소비자의 온라인이 뭐냐면 온라인이에요. 인터넷이죠. 인터넷 투표로 수상 브랜드가 선정되어 의미가 크다. 지난해와 같이 100개의 브랜드가 상을 받았는데 작년에 몇 개? 100개. 그죠? 올해 몇 개? 100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해와 같이 100개. 올해도 100개, 지난해도 100개. 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2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친환경,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 브랜드 2개 플러스 98개 아덜즈, 아덜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100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수상이랑 시상을 보도록 합니다. 시상. 수상은 뭐냐면 상을 어워드 이거 맞나? 어워드. 상을 받다라는 뜻이 있다. 그다음에 상을 주다라는 뜻이 주다. 그러면 여기 무대에서 여기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을 줘요. 상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받다. 그죠? 받다. 주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시상하는 거예요. 시상. 이 사람은 수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러머니, 이 이벤트를 수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상하니까 수상. 이 사람은 시상하니까 시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냥 시상식이라고 해요. 상을 주는 세러머니야. 알겠죠? 수상식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시상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작. 소비자가 수상 브랜드를 선정했다. 어머, 맞네. 소비자 선정. 끝! 끝났어요. 다른 거 봅시다. 기업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이건 맞는데 기업이 아니라 누구라고? 소비자가. 어? 소비자의 온라인 투표. 아니죠. 이게 틀렸다고요. 이게 지난해와 똑같다고 그랬죠? 지난해와 똑같다.
여기요. 지난해와 같이 100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아니죠. 둘 다 100개, 100개.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친환경 브랜드는 상을 못 받았다? 두 개 있었죠? 어디서? 친환경 브랜드 두 개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 하나만 더 봅시다. 최근 한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some country 4,400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이 발견됐다. 그레이브 뭐 이런 거죠. 요거 볼까요? 요거 요렇게 이렇게 생긴 거. 무덤 원래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한국에서 무덤은 요렇게 생겼죠. 네, 다른 나라 무덤도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제사를 놓으시 이렇게 무덤이 여기 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무덤 그죠? 툼 무덤 묘 산소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툼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발견됐어요. 이 무덤의 주인은 당시 왕으로 밝혀졌습니다. 알았어. 왕이었구나. 그다음 무덤 벽에는 고대 문자와 다양한 색의 그림이 가득했다. 이 무덤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색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보존이라는 게 그대로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무덤의 일부는 일반인들에게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 뭐야? 곧. 이 곧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not yet. not yet. 이런 뜻이죠. 그죠? 곧 공개된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 잠깐 보고 갈까요? 짠짠짠. 집이에요. 하우스. 여기는 뭐야? floor. 여기는 wall. 여기는 ceiling. 여기는 roof. 그죠? 여기 바닥이라고 하죠. 여기는 벽이라고 하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천장이라고 하고 ceiling. 여기는 지붕이라고 얘기해요. 지붕. 자, 보도록 합시다.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시죠. 아니야. 아,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고 있다? 아니요. 당시 왕으로 밝혀졌어요. 아니죠. 무덤 안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구경을 해요? 아니요. Not yet.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죠? 구경할 수 없어요. 무덤 안에, 약간, 무덤 안의 그림은 색의 상태가 좋은 편이다. 오, 색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무덤 바닥에서 다양한 문자와 그림이 발견된다. 맞죠? 아니죠. 무덤 바닥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으면, 무덤 벽에는. 틀렸죠. 여기는 floor, 여기는 wall. 어? 얘 틀렸다. 끝! 한 번입니다. 쉽죠? 네. 자, 이제 어려운 거 해봅시다. 너무 쉬웠어. 어려운 거를 좀 해봅시다. 이거야. 이 뒤에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11번, 12번 쉬운 거 했는데 이제는 hard, 좀 어려운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어떤 문맥, 느낌, 분위기를 파악하면 좋겠어요. 당뇨 환자들, 성인병이죠. 당뇨 환자들을 위해 고추 품종인 쌀리초가 개발된다. 고추는 보통 열매를 얻기 위해 재배하지만 쌀리초는 열매가 없고 잎을 먹는 품종이다. kind. 어, kind. 종류죠, 종류. 일반 고추에 비해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비만증 오비서티, 성인병. 성인병은 영어로 잘 모르겠는데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당뇨병, 비만증 같은 거예요. 예방과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살리초에는 칼슘, 비타민 등 각종 영양 성분, 뉴트리언트가 풍부하다. 병해충에도 강하고 생육기간도 짧아서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병해충부터 보도록 합시다. 병해충, 병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병충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좀 크게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요. 병해충, 병충해 이런 것들 끔찍하죠. 네. 더 균이나 벌레 때문에 입는 피해를 병해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쌀리초라는 건요, 고추예요, 고추. 고추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추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고추야. 그런데 이건 뭐냐면 열매. 프루트. 그죠? 근데 쌀리초는 요게 없어요. 요게 없으면 뭘 먹냐? 요걸 먹죠. 잎. 잎을 먹습니다. 잎을 먹는데 요게 당뇨에 좋다는 거예요. 당뇨병을 먹습니다. 당뇨병. 이게 오줌에 당분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혈당이 높은 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그러니까 피 속에 설탕이 많은 거죠. 슈거, 블러드, 슈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혈당이 높아지면 당뇨병이 생기는데 이 혈당을 낮춰준다라는 거야. 누가? 고추가. 고추가. 그런데 이거 곱하기 10, 혈당 낮추는 성분이 10배래요, 10배. 10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좋잖아요. 쌀리초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요게 만약에 요 병충해, 병해충, 약해. 그러면은 다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어떤다? 건강하다. 그리고 스트롱, 강하다. 관리가 쉽겠죠. 관리가 쉽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육기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육기간. 생육기간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살리초 지금 살리초를 얘기하고 있죠. 살리초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야. 와 좋다. 10만 원. 1kg에 10만 원이다. 그럼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생육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땅에다가 씨를 심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잎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잎이 나왔습니다. 잎이 나왔어. 잎이 나오는데 만약에 5년이 걸려. 야, 5년 동안 일해서 10만 원 받아? 그러면 안 되죠. 5년이 아니라 이 생육 기간이 얼마나? 6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생육 기간이 짧아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죠?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어, 여기요. 생육 기간도 짧아서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고소득 뭐예요? 소득 돈을 벌다. 돈을 많이 벌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살리초는 해충에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약하다. 단점이 있다. 아니죠. 병해충에도 강하다라고 있습니다. 아니다. 자, 살리초의 열매는 크고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살리초는 열매가 없어요. 살리초는 열매가 없고 라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 라고 있고요. 자, 다음. 살리초는 생육기간이 길어서 관심을 못 받는다. 어딨어? 생육기간도 짧아서 라고 있죠. 아닙니다. 이 4번이 답이겠네. 여기 보면 어, 블레스미. 살리초의 잎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다. 10배 있대요, 10배. 혈당을 낮추는,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성분이 10배 이상 많이 있다는 거죠. 10배나 있다. 많이 있다. 성분이 들어있다. 많이 들어있다. 이게 맞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복잡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임원 경제지는 조선시대 서유구가 쓴 백과사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사람이고요. 서유구시, 미스터 서. 선비가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탐색한 것으로 농업, 건축, 의학 등 16개 분야를 정리했다. 요거 보면은 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가 언제부터냐면 1392년부터 1910년까지라고 얘기해봅시다. 이 조선시대니까 옛날이잖아요. 옛날. 옛날에 분야. 필드인데, 필드. 옛날에 16개 분야다. 그럼 뭐예요? everything. 16개 분야. 요거는 내가 봤을 때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지금은 16개 분야면 일부분이죠. part.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16개면 everything이에요. 그래서 요건 뭐라고 그래요? 익스클로피디어. 그죠? 모든 것을 everything을 넣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백과사전. 인사이클로피디어. 서유근은 이 책을 쓸 때 조선의 생활상을 직접 관찰하고 여러 서적이 뭐냐면 책이에요. 여러 책들을 참고했으며 거기에다가 자신의 논평이 뭐냐면 나의 생각이에요. 오피니언을 넣었어요. 첨부했다. attach 플러스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인용한 책, 인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책에서 가지고 왔다. 이런 것들을 밝혀놓아 서지학적 가치도 크다. 요거는 학문인데, 학문, 오브, 어, 책. 책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가치도 크다. 총 52권의 책을 편찬했는데 개인이 완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다라는 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전문적인 지식이 담겨 있다.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 사람이에요. 서유구 씨. 사람 이름이고요. 임원경제 씨. 이게 52권이라고 그러나? 네. 52권이 있습니다. 52권. 여기 보면 3권, 4권 이렇게 있잖아요. 어, 어. 좀 보도록 합시다.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만든 책이다. 아니에요. 서유구 한 사람, 개인이, 한 사람이 썼습니다. 모이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죠. 서유구는 지필하면서, 이 지필이 뭐냐면 책을 쓰다. 여기서 참고한 문헌을 이 책에 기록해 두었다. 맞아요. 서유구는 이 책을 쓸 때 여러 서적을 참고했으며, 그 다음에 인용한 책들을 밝혀 놓았다. 그죠? 네. 그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서유구는 객관적인 책을 쓰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배제했다. 배제했다라는 게 뺐다라는 뜻이에요. 뺐다. 안 썼다. 아니죠. 논평을 적어놨다고 그러잖아요. 논평을 첨부했다. 그렇죠. 이 책의 내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한정이 뭐야? 리미트라고 하는데 아니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everything이다 라고 했죠. 한정되지 않았고요. 서지학적 가치도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 다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 코알라하고 유칼립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코알라고요. 코알라. 아시죠? 그 다음에 얘가 유칼립투스예요. 유칼립투스인데 요게 특징이 뭐냐면 이제 유칼립투스가 있는데 이 유칼립투스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독이 있어요. 독성, 독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이 뭐냐면 포이즌이야. 포이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게 있습니다. 독이 있는데 이 독을 다른 동물들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그죠? 아니면은 막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래서 이 코알라는 괜찮아. 코알라만 먹을 수 있어요. 코알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칼립투스 이파리요. 요거요. 요거는 코알라만 먹으니까 경쟁이 필요 없죠. 뭐 내가 먹을 거야, 너 먹지 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코알라가 천천히 다니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얘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어덜트. 근데 베이비가 있을 거 아니야. 베이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미라고 하고 요거는 새끼라고 합니다. 새끼. 동물은 새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어미 코알라는 괜찮아. 근데 새끼 코알라는 안 돼.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not yet. 새끼 코알라는 아직 안 돼. 엄마가 돼야 돼요. 엄마가 돼. 그러면 이 새끼 코알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 어미 코알라가 이거 먹잖아요. 먹은 다음에 똥을 싸줘. 똥을 싸면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배설물. 이 배설물을 새끼 코알라가 먹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 새끼 코알라도 나중에 괜찮아지는 거야.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라는 나뭇잎을 먹고 산다. 이 나뭇잎은 포이즌이죠, 포이즌. 독성이 강해서 일반적인 동물들은 먹을 수 없다. 하지만 코알라는 괜찮다. 유칼립투스의 독을 해독하는 겁니다. 예, 해독이라는 게 독을 없앤다라는 뜻이야. 해독하는 효소가 있어서 다른 동물들과 경쟁할 필요 없이 유칼립투스 잎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다만 새끼 코알라는 베이비죠, 베이비. 베이비. 자, 독성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유칼립투스 잎 대신 어미의 배설물을 먹는다. 이를 먹다 보면 뭐야? 트레이닝이죠. 새끼 코알라의 몸속에도 유칼립투스의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제 알았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양한 동물들은 여러 동물이죠. 여러 동물들은 유칼립투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 경쟁한다. 그럴 리가 없죠. 다른 동물들은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돼. 어미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의 독성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 맞고 있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 유칼립투스는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있다. 코알라가. 근데 어떤 코알라가? 어미 코알라가. 새끼 코알라가 없어요. 코알라는 태어난 직후라는 것은 바로 다음이죠. 바로 다음. 태어나서 바로 다음에 많은 양의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먹는다. 아니요, not yet. 아직 안 돼요. 아직은 없어. 트레이닝이 필요해. 안 된다. 새끼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의 독성 때문에 어미의 배설물을 먹지 않는다. 그죠? 유칼립투스의 독성 때문에 어미의 배설물을 먹는다. 그리고 적응한다.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오케스트라는 연주하기 전에 악기들의 음을 서로 맞춰보는 과정을 거친다. 오케스트라부터 얘네죠. 오케스트라. 그죠? 근데 이 오케스트라에 딱 가운데가 있어. 가운데. 가운데가 요건가? 요거 같아, 요거. 얘네. 얘네 가운데 있죠, 가운데. 그죠? 가운데. 중앙. 얘네가 누구냐면 오보에야. 오보에. 여기 보세요. 오보에라고 써 있어요. 잘 보시면. 오보에가 있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에 있는 애가 처음에 얘네들 그 오케스트라 공연 가면 다 가보셨죠? 오케스트라? 아니면 뭐 TV에서 봤을 수도 있고.
잠깐만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퍼포먼스를 시작하기 전에, 뿌뿌뿌뿌뿌뿌 막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음을 맞춥니다. 음을. 도레미파솔라 막 이렇게 맞춥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가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탠다드. 표준, 기준, 기준. 그죠? 자, 여기에 다 똑같이 맞추세요. 여기에 똑같이 맞추세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준을 누가 맞추냐? 오보에가 맞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오보에는 이 관악기잖아. 우 이렇게 부는 거잖아요. 불다. 그죠? 부는데 얘가 떨림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드가 있는데 더블이야. 더블이란 말이야. 두 개. 그래서 더블 리드를 사용합니다. 더블 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안정적. 그다음에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안정적으로 길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 맞추세요. 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오케스트라는 연주하기 전에 악기들이 음을 서로 맞춰보는 과정을 거친다. 그때 오케스트라의 가장 딱 가운데, 한가운데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위치한.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보에가 기준 음을 낸다. 자, 오보에는 다른 관악기가 뭐냐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럼펫, 그다음에 트롬본, 그다음에 클라리넷 이런 것들이죠. 관악기와 달리 나무 떨림판인 리드를 두 장 겹쳐 사용해서 더블 리드라고 하죠. 소리가 더 정확하고 또렷하기 때문이다. 또 음을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길게 유지할 수 있어서 keep going, 죠? keep going, keep on 이렇게 얘기해 주죠. 다른 악기들이 음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해준다, 만들어준다. 자, 봅시다. 오보에는 다른 악기와 달리 리드 하나로 아니야 리드 하나 아니야. 어? 리드를 두 장 겹쳐서 사용한다. 그렇겠죠. 오보의 첫 음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된다? 아니죠. 연주를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하기 전에 기준음을 내주는 거예요, 오보에가. 그러면 어떤 것으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된다? 지휘자 마음이지. 지휘자가 결정하는 거지, 마음대로. 그죠? 그건 말도 안 되죠. 오보에는 소리가 작아서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죠? 여기가 그냥 없어요. 소리가 작다, 소리가 크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야? 소리가 작다라는 말은 없고 그 다음에 앞쪽에 위치한다는 틀려요. 한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한가운데. 요거. 한가운데. 앞쪽 아니다. 오보에의 오케스트라에서 뭐야? 오보에는 오케스트라에서 소리를 맞출 때 기준 역할을 한다. 기준 역할을 해준다. 너무 맞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쓰기. 이 쓰기 숙제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숙제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잘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숙제하세요. 숙제하시고, 오늘은 54번 쓰기. 또 이것도 숙제가 나갈 건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문화 생활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콘서트 같은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뭐, BTS, 블랙핑크, 이런 대중문화가 있죠. K-팝,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좀 독특해. 유니크한 느낌이에요. 스페셜해. 남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즐기지 않는 문화생활을 찾기도 한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문화생활을 하면 뭐가 좋아요?
또 문화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써라. 그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문화생활의 장점 앤 단점. 문화생활을 하면 뭐가 좋아요? 문화생활을 하면 뭐가 나빠요? 이런 거 없는데? 없어, 없어. 보통은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쓰는데 문화생활 같은 경우는요, 나쁜 점이 없어요. 나쁜 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책을 읽는데 나쁜 점이 어딨어? 다 좋지. 문화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는데 잘 못해. 문화생활은 좋은 건데 장점이 많은데 좋은 점이 많은데 근데 하기가 쉽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유를 얘기해보죠. 이유. 좋은 것이지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왜 그런지 찾아서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대한민국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짜잔. 자, 도입 문화생활이 중요해졌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 옛날, 써드릴게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문화생활은 없었어요. 짜잔, 일을 해요. 돈을 벌어. 그리고 밥을 먹어요. 끝. 끝났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하루에 뭐 14시간 일을 해. 하루에. 그 돈을 받겠죠? 100만 원. 그럼 밥을 먹어요. 그럼 끝나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화생활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현대. 현대에는 여유가 있죠. 어떤 여유가 있어요? 돈이 여유가 있고요. 시간도 있어요. 시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문화생활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비해 옛날과 요즘을 비교해보면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빴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활 수준이 올라갔죠.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어요. 그래서 문화생활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옛날과 지금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럼 문화생활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냐? 문화생활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콘서트도 가고, 그 다음에 갤러리, 전시회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운동을 즐길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화 생활을 즐기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좋은 경험이 생기죠. 좋은 경험. 이 좋은 경험을 이제 새로운 경험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새로운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친구가 생길 수 있다고요, 친구.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또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은 무슨 뭘 배우면서 새로운 관계, 새 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해질 수 있다. 진짜 좋다, 그죠?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문화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못해요, 문화생활. 왜요? 바빠서. 바쁘니까 시간이 어딨어. 저는 못해요, 문화생활. 왜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진짜로. 그 다음,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거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해줘야 돼? 돈을 주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뭐 문화생활비를 줘요. 지금 문화생활비. 아니면은 깎아줘. 할인을 해. 문화생활 비용을 할인해 줘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시간을 주면 일을 적게 해야지. 이 일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을 만들어야 돼. 법.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만약에 임준 씨에게 임준 씨 회사가 바빠요. 이번 주는 60시간 일하세요. 60시간 일하세요. 라고 하면 경찰이 옵니다. 삐뽀 삐뽀. 그래서 사장님을 잡아가요. 이렇게 법이 있다. 무슨 법이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준 씨가 일을 적게 해서 시간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자,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여기서 두 종류를 한번 써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거, 어떤 사람들은 좀 특별한 거, 이렇게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보통이죠. ordinary, normal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만 즐기는 unique, 독특한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스페셜하다라는 거죠. 자, 문화생활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화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겁니다. 또한 문화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생활들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루틴이죠, 루틴. 루틴에서 삶의 활력소,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잘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잘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enough,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문화생활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두 가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는 시간을 해결해 줘야 되고, 하나는 돈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먼저 국민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리미트 하자는 거예요. 리미트. 그죠? 리미트. 현재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제를 도입, 인트로듀스예요. 인트로듀스. 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문화생활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영화, 공연, 전시회 관람비 등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죠. 네. 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카피 앤 셀프 이렇게 두 가지를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이 8시 53분이니까 9시 5분에 잠깐 다시 정확하게 써드려야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든든든 9시 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네.